자, 뉴욕 증시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요? 아주 훅 들어오셔가지고 훅 들어왔어요? 예, 준비하고 있다가 네. 지금 뭐 어떤 뉴스 딱 보고 있었어요? 지금 뭐 대선이죠. 대선밖에 뭐 볼 게 지금 뭐 대선에 다 묻혔어요. 사실상 실적 발표도 많이 묻혔고. 제일 눈에 띄는 지금 방금 봤을 때, 이거 뭐야? 했던 뉴스 있었어요. 저는 해리스 후보 얘기와 트럼프 후보 얘기가 다 그냥 교차해서 계속 나오고 예.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트럼프 우세 쪽으로 얘기하고 또 언론 보도해 보면 또 어느 쪽은 해리스 후보라 그러고 뭐 다 달라요. 진짜 약간 천군백군. 이게 정말 천기니까. 그 언론사 정말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이니까 사실.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대놓고 어떤 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그러한 부분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뉴욕타임스가 뭐 대표적이라고 본다면 사실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하는 뉴욕타임스 입장에서 네. 헤드라인에 그 사진 있잖아요. 뉴스의 그 사진. 음. 그 사진을 늘 이제 해리스 후보로 올리는. 어. 그러니까 내용은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뭐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이런 얘기지만 네. 늘 사진은 이제 해리스 후보로 올리고 또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그런 언론사들은 늘 트럼프 후보를 또 사진으로 올리고 네. 뭐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서 뭐 정말 이제 막판까지 지금 뭐 언론사에서도 많은 이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을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폴리마켓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또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에서 또 우세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게 되면서 너무나도 박빙입니다. 정말 초박빙이기 때문에 정말 끝날 때까지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보통 이제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8일 정도까지 가야지 왜냐면 우편 투표 그렇죠. 결과가 좀 예. 늦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단 선거인단이 270표가 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우편 투표까지도 넘어가고 뭐 하나하나 저 세부적으로 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그 시간대가 좀 이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네. 뭐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크게 뭐 변동성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제가 이제 대선과 증시와의 어떤 연관 상관관계를 여러 번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증시가 늘 좋았었더라. 대선 이후로 증시가 늘 그렇죠. 좋았다. 예, 미국 오늘 이제 기준인 거죠? 미국 기준이죠. 예, 증시가 좋았었더라 하는데 오늘 일단 그 통계 자료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좀 좋았었고요. 일단 맵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맵을 보게 되면 뭐 다 좋았습니다. 정말 다 좋았고. 다 초록초록하네요. 예, 뭐 그렇게 뉴스가 없는 종목들도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그냥 같이. 대선이다. 누가 되든 오른다. 대선이다. 뭐 그래? 대선이야?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대선이었어. 그럼 올라가야지. 예. 우리 아무런 역사적인, 뉴스가 없고. 배경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죠. 올라가야지. 뭐 기업 실적이 그냥 적자인데도 오늘 대선이니까 일단 오르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맵이 약간 많이 순서가 달라졌어요. 구글 메타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죠? 네, 일부 뭐 구성이 약간 좀 조정이 좀 된 것 달라졌어요. 같아요. 조정이 됐던 것 같고, 엔비디아가 지금 뭐 거의 독주 체제로 좀 넘어가지 않았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엔비디아는 그냥 따로. 네, 따로 봐야 됩니다, 정말. 따로 봐야죠. 예, 지금 뭐 시총 1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은 어찌 보면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갔으면 하는 그러한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테슬라가 지금 3.54%가 상승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저 오늘 시장의 여러 분석을 좀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어쩌면 진짜 우리 인류를 뛰어넘는 천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천재 아니에요? 나 천재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 이상의 천재일 수도 있다. 초천재. 진짜. 우리 예전에 초사이언스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있었잖아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카말라 해리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공약 자체는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면서 양쪽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본인은 수혜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저쪽은 내가
편들지 않아도 어차피 당론이 저거니까 예, 어찌게 됐던 나는 뭐 수혜를 그렇죠. 볼 건데 네, 어차피 이제 이쪽이 좀 공약은 또- 아니니까 아 여기를 조금 공략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나는 수혜주다. 네. 예, 이러한 어떤 전략을 펼쳤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쵸. 예, 막판까지 또 와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뭐 테슬라가 일부 실적 발표 이후에 예 그리고 조정을 준 이후에 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좀 오늘 사실 ETF 시장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네.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빅스 지수가 좀 내려갔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련된 부양책도 사실상 저는 대선도 대선이지만 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사실 지금 11월에 있는 전인대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어느 정도가 발표가 나올지 그 부분은 대선을 지켜보고 그리고 FMC의 금리 인하 정책까지도 지켜보고 난 후에 또 중국의 어떠한 부양책 규모가 또 발표가 될지가 너무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뭐 중국 관련해서도 뭐 일부 엄청난 급등세를 주고 나서 또 일부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지금의 어떤 조정장에서 이제 반등으로 갈까? 아니면은 부양책에 또 실망감으로 나올까? 뭐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오늘 트럼프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 미디어가 좀 상승하게 되면서 일부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했다. 자, 이렇게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ETF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 또는 중국 그리고 암호화폐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늘 캡처해왔던 게 요 위에 있는 걸 캡처해왔었는데 지수 흐름이 견고하죠. 예, 전혀 뭐 변동성 없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다우존스가 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43% 상승했고요. S&P 500 1.23%, 러셀 2000 지수가 1.9% 상승하게 되면서 일부 중소형주들이 좀 큰 반등을 보이는 그러한 시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란티어가 또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팔란티어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어제도 저희가 엄청 튀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렸었죠. 예, 오늘 22%, 24%, 제가 장중에 25%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팔란티어가 23.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웨드부시에서는 네. 팔란티어를 AI의 메시다. AI계 메시. AI의 메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약 한 8배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네. 8배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51불을 넘어서는 제가 6불일 때 7불, 6불, 7불 때 샀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게 지금 51불까지 올라와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예, 팔란티어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사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때 보면 더 타임스닷컴인데 네. 예, 더 타임스닷컴에 들어가면 이게 US 일렉션이라고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뉴스가 좀 실시간으로 예, 나오는 뉴스들이 좀 옵니다. 지금 영어로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크롬을 쓰시는 분들 네. 예, 한글로 번역되면 뭐 실시간으로 미 대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도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6분 전, 뭐 11분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자, 이 부분도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모든 이제 언론사 사이트에 저 상단에 누가 되는지 그 계속 막대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양쪽에서 거기에 대한 수긍을 할 것인가? 쿨하게. 예.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펜스까지 다쳤잖아요. 이제 경찰들 난리예요, 쫙 깔려 난리. 있고 펜스 치고 뭐 엄청난 준비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지난 2000년도 대선처럼 뭐 의회를 점거하고 막 이러한 일들은 아마 올해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6일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뭐 표 하나로 오늘 미 대선 특집이니까 해리스 대 트럼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설문조사까지도 제가 뒤에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미국 대선 투표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자, 어떤 뭐 제가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월가에서 또 찬양하는 팔란티어입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웨드부시에서도 AI계의 뭐 메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시장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뭐 다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리창 총리가 중국 경제에 자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 5%대 무난하게 또 자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다 보니까 또 미 대선 이후에 또 중국으로 눈이 쏠리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프뷰티인데 최근에 사실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그러니까 전 세계 정말 굴지의 뭐 화장품 기업이다 하면은 레거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그 네.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여러 수요 부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의 어떤 소비가 많이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화장품의 매출 성장세가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엘프뷰티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엘프뷰티가 다른 그런 기업들,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좋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LPBT가 좀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각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같이 마지막으로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야 유가입니다. 미 대선 투표가 시작되면서 뭐 이유가 뭐 없습니다, 이제는. 자, 오늘은 그냥 미 대선 투표 시작했다라는 이유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9%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72달러 0.9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지정학적 악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여러 이 지정학적 악재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또 어떠한 대응을 할지 그런 메시지에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유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 미디어입니다. 자,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12% 급등 후에 또 하락 전환을 했어요. 지금 제가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변동성. 12% 급등 후에 제가 확인했던 부분은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플러스 2%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한번 예. 볼게요. 트럼프 미디어는 1.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지금 마감했어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74%, 1%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초반에 지금 폴리마켓에서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기대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감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설문조사는 또 해리스가 또 우위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패는 끝까지 가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설문조사가 출구조사라고 하던데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 우리나라도 출구조사 항상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뢰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왜냐면 그 내용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나 여타 아시아권 증시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너무 오차범위 내이기도 하고 뭐 정말 트럼프가 우세하다, 해리스가 우세하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뭐 이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줄다리기를 열심히 예. 청팀 100팀이 나눠가지고 맞아요.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기가 네. 좀 의미가 없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예, 지금 거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입니다. 3분기 시장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그리고 부정적인 가이던스에 주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고요. 힘센 헐셀스가 사실 비만 치료제로 많이 관심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3분기 호실적 발표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에 주가 7%대 상승했다. 그리고 현재 분기 매출도 그러니까 4분기죠. 4분기 매출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라스베가스의 뭐 대표적인 리조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 리조트입니다. 윈 리조트. 예, 예상치를 하회한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에 주가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다. 일부 뭐 소비 지표가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리조트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게 크게 지금 이번 3분기가 실적 발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월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윈 리조트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소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 자, 그리고 테슬라랑 팔란티어. 예, 테슬라가 제가 여기 썼죠. 양쪽 후보 중 누가 이겨도 시장의 대표 수혜자다라고 평가하게 되면서 4%대 상승을 했다. 아니 물론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혹시 네.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죠. 워낙에 이제 대놓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결론은 신재생. 그렇죠. 어쨌든 결론은 예. 뭐 전기차 될 수밖에 만약에 없죠.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도 내가 그 캠페인 과정에서 좀 삐졌어. 예를 들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네, 트럼프로 네. 가서 테슬라를 배제한다. 네. 이것도 그 너무 대놓고 정권에 있어서 아, 이거 어마어마한 이것도 리스키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티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 같고 네. 일단 뭐 진짜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일론 머스크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맞아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2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서 23%대 상승했죠. 네.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선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부터 투표와 또 이제 출구조사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가 이렇게 쭉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삼프로 TV에서는 저희가 긴급 편성을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지금 저희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생방송이 쭉 이어집니다. 미국 대선 관련한 특집이고요. 신은철 칼럼니스트가 하루 종일 나오는 소식을 모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삼프로 TV와 하루 함께 종일요? 식사는 언제 하시고? 끝나고 예. 오후에? 오늘 다이어트 대신. 예. 끝나고 지금 밖에 또 계세요. 예. 오늘 삼프로 TV와 함께 하시면은 미국 대선 관련한 내용들을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 그리고 예. 확실하게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까지 저희가 모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 먼저 좀 볼까요? 네, 오늘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역입니다. 뉴햄프셔에서 딕스빌 노치에서는 3대3 동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플로리다에 있는 자택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모교인 하워드 대학에서 이 개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뭐 이거 어디서 지켜본지는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닌데 뭐 이것도 알고 계시면 술자리에서 또 상식이 될 수 있으니까. 또 뉴햄프셔 아니야? 뉴햄프셔, 거기가 그렇죠. 첫 번째 지역 경선. 진짜 여기서 이제 3대 3이라 그렇지. 이거 야, 끝까지 봐야 거기서부터 돼. 시작된 거야. 뉴햄프셔부터. 몰랐지? 이러면서. 뉴햄프셔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저도 몰라요, 근데 어딘지. 어딘가 있는 지역이겠죠? 보시면 자, 될것 그래서 같고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아마 이번에 대선,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대선 과정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시간, 동부 지역 시간으로 했을 때 오후 7시, 한국 시간을 보면은 이제 오전 9시라고 우리나라 보시면 개장. 네, 오전 9시인데 지금 오전 9시 때는 이제 6개 주에서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투표 마감. 인디애나,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버지니아, 조지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금 녹색으로 지금 색깔을 칠한 부분이 경선주예요. 그러니까 주지 중요하죠. 그렇죠. 경합주. 그러니까 7개 경합주에서 네. 제가 경합주는 녹색으로 좀 칠했는데 네. 그래서 조지아가 가장 먼저 이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30분 뒤에 3개 주에서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인데 노스캐롤라이나도 7개의 경합주 중에 하나고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도 아마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펜실베니아죠, 사실. 네. 19개 선거구단을 이제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이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17주에서 투표 마감이 되는데 10시에 펜실베니아에 뭐 바로 발표는 안 나오겠죠. 물론 개표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저 지금 9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구조사 결과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나 국장 어떡해요? 계속 나오고 아마 펜실베니아가 발표가 나오면 아마 어느 한 곳에서 열광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7개의 경합주 중에서는 펜실베니아가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주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그 다음 1시간 뒤 15개 주에서 투표 마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7개의 경합주 중에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이 또 발표가 투표가 마감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전 11시에서도
이미 여기에서 경합주가 이제 6개의 경합주가 다 발표가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 어디가 한국 제일 시간으로,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시, 12시가 되면 물론 뭐 박빙이다 하는 순간에는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네.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미 어디서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안 생각을 돼요. 해봅니다. 그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샴페인은 미리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절대 터뜨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거 오늘 국장 어떡하지? 아, 국장.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따라서 뭐가 되든 그냥 다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예. 또 이제 섹터별로 많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엄청나게 그렇죠. 열릴 거 아니에요. 예. 그 관련한 섹터가 예. 아 뭐 너무 그럴 것 걱정되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그 트럼프 후보의 공약 자체가 네. 너무나도 자극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쵸.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와 뭐 트럼프 후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이제 섹터들이 크게 좀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봐야겠지만 국장에서 네. 봐야겠지만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12시는 이제 네바다죠. 네바다 이제 주에서 또 투표가 마감이 되는 그래서 유타, 몬태나, 네바다가 한국 시간으로 이제 12시 때 이제 마감이 되고요. 자, 나머지 이제 4개 주에서 투표가 아이다호, 캘리포니아가 사실 지금까지 최근에 경선 이제 대선을 보게 되면 민주당 쪽으로 늘 왔었어요. 근데 네. 그 전에는 사실 공화당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수십 년 전이죠. 예, 그 전엔 공화당이었다가 네.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왔는데 뭐 일부 어떤 뭐 인터뷰를 제가 뭐 좀 뉴스를 통해서 좀 보니까는 내 주위에서는 또 트럼프를 찍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뭐 공화당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뭐 캘리포니아는 제가 녹색으로 친하지 않았지만은 네. 캘리포니아도 왜냐하면 선거인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그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네. 캘리포니아도 정말 엄청납니다. 이것도 55개인가요? 55 정도가 되는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찾아볼게요 한번. 예, 한번 체크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샴페인은 제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미리 축하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앞서서 우리가 지금 한국 시간으로 9시에 6개 투표 마감 알려주셨잖아요. 그중에서 경합주인 조지아 이게 한 분석을 보면은 그 조지아 등 남부 동해안 지역의 개표가 먼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리스 쪽이 좀 우세하다. 그러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 해리스 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면 이게 끝까지 미드웨스트 지역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그냥 처음에 판 열었을 때 해리스 쪽이 우세한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한국 대선도 이렇게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진짜. 예, 미국 대선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근데 것도 왜 이렇게 미국 대선이 일을 더 재밌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빙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의미하는 바가 전세 글로벌 경제에서 너무나도 막강하다 그죠. 보니까 누가 여기에 이제 수장이 되느냐 이게 정말 전 세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선도 이렇게 보지 않는데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이 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해서 2개 주의 투표 마감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마지막으로 투표가 마감이 된다 해서 총 미국의 이번 대선 투표 마감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사실 이제 개표도 하고 뭐 우편 투표도 우리가 또 개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정말 박빙형 박빙일수록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경합주 위주로 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묘미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 대선 투표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던 제가 일단 폴리마켓에서 나왔던 것들 와.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화면에서 캡처해가지고 나왔던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저건 방송국 혹시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색깔이 빨간색이라 CNN 폭스네요. 폭스예요? 폭스. 예. 네, 폭스는 네. 그래도 약간 좀 공화당 쪽으로 네, 네, 예, 네. 그래서 0.1% 더 준 것 같아요. 예, 공화당이니까. 자, 그래서 근데 네. 아무리 뭐 공화당 쪽에 치우쳐도 이만큼 박빙이란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거의 50대 50이란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진짜 패를 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아틀라스 내셔널 폴이네요. 자,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있었던 그러한 설문조사인데
일부 약간 트럼프 쪽으로 좀 우세한 그런 부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폴리마켓, 그 칼시 이러한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그래도 조금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표긴 한데, 사실 민주당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그런 주들, 또 공화당으로 치우쳐져 있는 주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네. 예, 그리고 요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자, 이 주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 안에 이제 7개 경합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뭐 뉴멕시코나 뭐 뉴햄셔 일부 이제 지금 발표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보면 여기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요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네. 예, 다 모여 있고, 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도 트럼프 쪽으로 우세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리스 쪽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50대 50입니다. 이것도. 네,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선거인단 수를 보게 되면 펜실베니아 19명이네요. 예,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어 있고, 네. 조지아가 16명, 애리조나가 11명,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16명. 자,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거인단이 좀 많은 쪽이 지금 트럼프가 조금 가져가는 것 같고, 펜실베니아가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야, 요게 이제 큰 그게 되겠죠. 예, 어떤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역대 대선 이후의 주가 흐름 추이를 좀 보게 되면요, 물론 미 역대 1928년 이후로 쭉 그냥 봤어요. 쭉 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달 이후,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한 달, 대선이 끝난 세 달, 대선이 끝난 6달,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 네. 2000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 당시 2000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08년 때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또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해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 대선 이후로 다 좋았다. 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개월 평균 0.4% 상승, 3개월 평균 2.5% 상승, 6개월 평균 5.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선 이후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네, 좋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이번 대선은 대선 전에 일부 변동성이 좀 주어진 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승을 했는데, 이번 올해의 대선은 대선 전에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또 소화를 할지가 좀 시장의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의 부양책, 그러니까 중국 부양책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중국이 지금 역사적인 최저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낮아져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높아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증시에 있는 돈을 조금은 빼고 좀 저렴한 뭐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수급적인 이동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대선에 관련해서는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팔란티어 요거 목표 주가 상향 얘기는 해주셔야 돼요. 네, 팔란티어만 제가 뭐 보고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자, 팔란티어가 지금 목표가 50불에서 55불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거물이 등장하고 있다, AI 힘을 발휘하는 인프라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AI가 많은 산업 섹터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의료 아니면 뭐 방산 할 거 없이 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팔란티어가 다른 방위 계약 업체와 공생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면서 방위 산업의 해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지정학적 악재 때문에 팔란티어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AI라는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가 덮어씌우면서 이러한 어떤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의 미국 정부 지출 증가는 정부의 지출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팔란티어는 이러한 지출 핵심 수혜자 중 하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주가 수익률이 팔란티어가 엔비디아를 앞질렀어요? 팔란티어가 앞질렀어요. 팔란티어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엔비디아 요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예, 요거만 지금 보여주세요. 팔란티어 주가를 보시게 되면
2023년 2월입니다. 이때가 저점이었어요. 6달러였는데 네. 지금 2024년 11월 약 한 1년 하고도 한 9개월 정도 되면서 한 8배에서 9배 거의 뭐 8.5배? 뭐 이 정도 올랐네요. 51불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 들어서는 팔란티어가 엔비디아를 앞질렀습니다. 엔비디아가 193%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껑충 뛰어 올랐잖아요. 요 껑충 뛰어 오르게 되면서 팔란티어가 엔비디아를 앞지르는 그러한 수익률을 보였고 수익률 자체는 214.7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고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팔란티어인데 예. 이미 투자하셨던 분들은 좋겠지만 또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또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가 있긴 하고 네. 최근에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또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미 대선을 맞이하여 특집 방송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또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는데 우리 신은철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미국 관련한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루 종일 그래서 3프로TV가 꽉 잡아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개장 방송뿐만 아니라 쭉 특별 세션을 마련해서 오후 2시까지 특별 생방송을 계속 진행할 테니까요. 미국 대선 관련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3프로TV 함께 하시고요.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뭐 국내 또 해외 우리의 투자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심도 깊은 분석을 하고 그 컨텐츠는 저희가 또 위즈덤 컬리 시즌 2를 통해서 또 바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